마크를 달기까지 두 번의 승리가 더 필요합니다. 박정환 9단과 박승학 8단의 대결 여전히 팽팽한데요. 네, 조금 진행이 되었는데요. 지금 박승학 8단이 이제 중앙을 꼬부린 상황에서 지금 박정환 9단이 이곳을 하나 젖혀서 흙이 막는 교환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박승학 8단이 이제 이곳을 꼬부린 것은 사실 이 흙이 아직 못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곳을 밀고 흙이 살아가는 수순이 된다면 결국 백이 이곳을 막아서 중앙에 상당한 집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렇다면 중앙에서 이렇게 큰 집이 만들어졌을 때는 박승학 8단이 집으로는 좀 힘들다고 판단을 한 것 같고 이 흙의 이 빈삼각은 좀 버티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흙이 빈삼각 이제 나옴으로 인해서 지금 이 좌기 쪽의 백돌이 아직 완성의 형태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이 중앙의 백돌이 약하다면 그만큼 중앙에서 백도 집을 기대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이 약한 돌을 이용해서 흙이 백을 조금 괴롭힐 수도 있고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박정환 9단 중앙에 한 수 더 투자를 했습니다. 지금 박정환 9단도 좀 여유가 없어요. 네. 표정을 보면 마지막 순간 또 급하게 착점을 했거든요. 지금 박승학 8단이 지금 백의 좀 아픈 곳을 계속 지금 찔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꼬부리고 뛴 수도 그렇고요. 지금 이거 꼬부린 수도 그렇고, 이 자리도 두고 싶네요. 호구 치면서. 거의 선수성이거든요. 백도 받아야 할까요? 네. 손 빼면은 뭐 이거 단수가 워낙 아프기 때문에 백도 손 빼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흙이 이곳을 붙여서 싸우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면 뭐 이 교환은 아낄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자, 이제 박승학 8단도 초읽기에 돌입을 하겠습니다. 네. 근데 정말 바둑이 너무 어려워요. 지금 제가 대국자라면 정말 어디에 둬야 할지 막막한데 또 지금 이 짧은 시간 안에 결정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정말 이 두 선수의 이 짧은 판단이 중요해졌습니다. 자, 이제 중반전의 포인트는 결국 이 보이지 않는 집을 찾아내야 하거든요. 네, 이제 중앙이에요. 네. 중앙이 승부처인데 이 중앙에서 백이 어느 정도 집이 만들어지느냐. 그러니까 지금 다른 곳은 모양이 다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집이 날 수 있는 곳은 중앙이기 때문에 중앙의 모양이 어떻게 정리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 바둑의 승패가 지금 결정나게 되는데요. 자, 앞서 확정가 면에서는 흙이 그래도 10집가량은 앞서 있었는데요. 네. 여전히 그 차이가 좀 유지가 되어가고 있나요? 지금은 집에 좀 변동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이곳은 좀 나눠 가졌지만 지금 이곳을 또 흙이 손을 뺐기 때문에 집 차이가 좀 나고요. 마지막 하나. 그동안에 뭐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집을 한번 다시 세볼까요? 이곳은 뭐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면 8, 9, 10, 11, 12, 13, 14, 15,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40, 43, 44, 45, 47, 흙이 한 48 정도 나네요. 앞서 계산했을 때와 큰 차이는 없네요. 백질 보게 되면 10집, 11, 12, 13, 14, 15, 20, 23, 24, 25, 26, 27, 28, 34, 35, 36, 37, 38, 하나, 둘,
셋, 넷, 백이 한 40집 정도 나는 것 같습니다. 좀 확정감만 놓고 보면. 아까 흙집이 48이었나요? 네. 48이면 반면 8집이거든요. 8집인데 이런 쪽에 좀 두터움, 그리고 흙은 이제 뭐 이런 쪽에 좀 두터움 감안하더라도, 그렇다면 이곳에서 집이 어느 정도 나느냐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집으로 본다면 좀 팽팽하거든요. 집으로는 그래도 앞서 살펴봤을 때보다는 백이 좀 추격을 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러나 또 중앙 두터움이 좀 지워졌거든요. 네, 좀 줄어든 측면이 예. 있으니까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제가 볼 때는 백이 조금이라도 좀 두터워 보이기는 한데, 근데 이 바둑을 또 어떻게 정리하느냐도 쉽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라면 아마 백 쪽을 좀 선택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아 있어요. 네, 백이 유리하다고 하더라도 그 차이는 예, 크지가 미세합니다. 예. 않습니다. 예. 제가 왜 백 쪽이 좀 편하게 좀 생각하냐면, 흙이 집을 만들 곳은 거의 없어요. 근데 백은 좀 두터움이 집이 좀 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 부분을 좀 흙이 이제 끊고 이거 두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백집을 조금 더 계산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집으로는 조금 차이가 있겠네요. 한두 집 정도는. 그러니까 흙이 이곳을 끊고 이렇게 두게 된다면 이곳은 제가 아까 계산했던 거랑 조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바둑이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예. 오늘 바둑 확실히 마지막까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느낌이기는 하지만 왠지 그 차이가 크지는 않을 것 같기도 그렇죠. 하고요. 사실 뭐 제가 개가하는 것보다 그 AI의 그 마지막 그래프가 정확하다 볼 수 있는, 지금 50대 50을 가리키고 있지 않습니까?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중앙에 계속해서 백돌이 쌓여가고 있고요. 좀 그러니까요. 집을 기대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흙이 호구 치게 되면은 백이 이곳을 띄어서 이곳에서 집이 좀 불어날 것 같아요. 이 정도는 좀 적지 않은 집인데요. 그러나 흙도 이제 이곳을 맞게 되면 이제 이곳은 집이 만들어지지만 이곳보다는 이곳의 집이 좀 더 좀 크게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제가 오늘 이 오프닝에서도 이 박승화 8단 굉장히 끈기가 있는 바둑이다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예. 딱 알맞는 바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승화 8단의 바둑을 보면 이 날카로운 부분은 조금 없지만, 지금 얘기하셨지만 이 상당히 끈끈해요, 바둑이. 쉽게 잘 무너지질 않습니다. 그런 장점이 오늘 바둑에서 좀 잘 드러나고 있긴 한데요. 이런 스타일의 선수들을 상대하기 어려워하는 기사들이 많더라고요. 많죠. 예. 특히 이제 우리나라 기사들 중에 이제 중국 기사들에게 약한 면을 좀 보이는 기사들이 있는데, 하나, 중국 기사들 중에 이렇게 좀 끈끈한 스타일이 있거든요. 넷, 그런 스타일들의 다섯, 그런 여섯, 스타일들한테 한국 여덟, 기사들이 조금, 그러니까 전투행의 기풍들이 조금 그 약한 면을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박승화 8단은 호구 모양보다는 좀 꽉 이어두는 편을
선택을 했습니다. 지금 박정환 구단 계속 괴롭히고 있어요. 지금 상종왕 흑이 지금 못 살아 있거든요. 지금 박정환 구단의 생각은 흑에게 연결을 하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곳을 자체에서 살든지 이곳 찍고 이곳 둬서 이런 식으로 살든지 뭐 이런 식으로 살든지 아니면 이곳 연결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곳 연결하다 보면 흙집이 많이 지워집니다. 이런 식으로. 이것은 흙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마지막 하나, 둘, 셋, 그러니까 이런 점이 다섯, 흙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신경이 쓰여요. 그러니까 약한 돌이 있다는 것은. 팩은 이쪽 저쪽 조금씩 압박을 해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흙 입장에서도 뭐 공색하게 두 집 내고 살 수는 없고요. 지금 중앙 쪽 베개 모양을 지우면서 좀 살자고 하고 있는데요. 또 자칫 방심하다가는 백이 전체를 잡으러 올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나 지금 당장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자체에서 사는 수와 뭐 이런 것을 한 칸 뛰게 되면 지금 연결이 맞보기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뭐 이렇게 위험한 도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백의 입장에서도 뭐 이 흙을 좀 위협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위협을 해서 흙을 이제 살게 만들고 그리고 뭐 때에 따라서는 선수 잡아서 뭐 이런 식의 중앙 칩을 만들려는 그런 의도로 보이는데요. 지금 박정우도 상당히 견고하게 두고 있습니다. 자칫 중앙 쪽에 흙돌이 오므로 인해서 흙이 끊어간다든지 지금 역습을 받을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이 다 선수잖아요. 네. 예, 선수기 때문에 이곳 날일 자는 수도 있고 끊어가는 수도 있고 그런 점을 의식해서 지켜두었습니다. 약점을 하나씩 정리를 해가고 있고요. 예.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앞서 기분 좋은 자리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렇죠. 예. 지금은 100은 뭐 이것 안 받을 수가 없겠네요. 손 빼면 이 단수가 너무 아픕니다. 이것 둬야 되는데 그러니까 계속 막아가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막아두게 되면 그러니까 이 흙돌이 완벽하게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형태는 흙이 뭐 이런 식으로 두게 되면 이 백 전체에 지금 안형도 지금 두 집이 나 있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돌이 뭐 크게 공격당할 돌은 아니지만 못 살아 있다는 점은 뭐 백에게는 또 부담이 될 수가 있겠죠. 마지막 지금 그래프가 뭐 어느 쪽으로 약간 올라갔다가 다시 또 5대5 균형을 다시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가운데 부분을 거의 뭐 벗어나질 않습니다. 그렇죠. 정말 이 바둑 어렵네요. 예, 이 중앙 쪽 처리도 그렇고 남은 끝내기도 그렇고 정말 두 선수가 1분 안에 정확한 이 끝내기와 이 수순을 밟아갈 수 있을지 그렇다면 실수를 줄이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승부일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승화 8단과 박정환 9단 두 선수 모두 끝내기를 10분 진행을 하면서요. 이 초읽기도 최대한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 초읽기 1분 1회가 생각보다 긴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두게 된다면 좀 술기를 좀 빨리 하고 형세 판단을 빨리 하는 기사들은 이 1분으로도 뭐 정확한 형세 판단과 술기를 하더라고요. 예.
요즘 이 세계 대회 중에서도 40초 초읽기도 사실 많거든요. 네. 40초 초읽기와 이 1분 초읽기는 확실히 좀 느낌이 많이 그렇죠. 다른 것 같습니다. 사실 뭐 40초 3회보다는 뭐 1분 1회가 기사들 입장에서는 좀 심리적으로 좀 더 편안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분이라는 시간이 상당히 좀 길게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특히 지금처럼 이 끝내기가 어려운 장면에서는 더더욱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아, 그곳을 흙이 두네요. 백이 그곳 한 칸 뛰게 되면 어느 정도 지금 집을 만들 수가 있는데, 예, 지금 흙이 그곳을 두면서 지금 백집을 지우고 있고요.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백이 기대한 것만큼의 집은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 백이 이곳에 손이 돌아왔다면 상당한 집을 만들 수 있었는데 흙이 왔기 때문에 백이 뭐 이쪽을 붙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쪽을 두고 이런 진행이 된다면 백이 뛰어서 지킨 것에 비해서는 백집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마지막 하나, 그러니까 그 자리가 두터운 곳이었거든요. 이 연결하는 자리 꽤 두텁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박정환 구단이 그것을 역으로 끊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곳이 왜 두텁냐면 흙이 막아놓게 되면요. 지금 이런 쪽을 붙여서 둘 수가 있어요. 아, 지금 이곳을 두면은 이렇게 둡니까? 아, 그것으로 해결이 될까요? 그러면 이 붙인 운수가 되지는 않네요. 그러니까 이것을 막아놓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 백 전체에 대한 공격과 이 중앙 쪽에 좀 열범을 좀 누릴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일단 박승화 팔단은 실내각 곳을 택했고 박정환 구단은 좀 두터운 곳을 두었습니다. 네. 박승화 발단은 중앙 연결하는 자리가 두텁기는 한데요. 사실 눈에 보이는 큰 자리는 아니었거든요. 지금 박승화 팔단이 중앙 백 모양을 지우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백은 중앙에서 어느 정도 집을 만들 수 있는 두터움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박승화 팔단이 지금 날일자를 해서 그거 모양을 지우게 된다면 지금 중앙의 백집은 거의 제로에 가까워요. 만약 중앙에 백집이 모두 지워진다면 백이 좀 실리가 부담스러워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박승화 팔단 한국 랭킹 2위 박정환 구단을 상대로 정말 잘 싸워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아주 좋은 내용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이 대국이 두어지기 전까지 두 선수의 상대 전적을 보게 되면 박정환 구단이 5승 1패. 어떻게 보면 좀 압도적인 그 우위를 보이고 있었는데 그리고 또 박승화 팔단이 뭐 2년간 공복무하면서 또 공백기도 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뭐 최근 그 삼성화재배 예선을 비롯해서 지금 8승 1패 좀 상승세를 보였기 때문에 좀 기대를 했었는데 오늘 뭐 기대 이상으로 오늘 뭐 잘 싸워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바둑을 보니까 뭐 그간의 공백이 무색하네요. 네, 그만큼 이제 박승화 팔단이 좀 노력을 많이 하나, 했겠죠. 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제 중앙의 백집은 많이 지워졌습니다. 뭐 흙이 이곳을 늘든지 하게 되면 백이 거의 뭐 이곳을 연결한다든지 뭐 이쪽을 막아서 둔다든지 일단 이 중앙 쪽의 백 모양은 다 지워졌어요. 그러나 또 이런 쪽에서는 또 백집이 조금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백이 이 단수가 선수이기 때문에 이런 곳에 집이 좀 만들어지고 그리고 또 이것도 이제 백이 이곳을 이제 젖혀가게 되면 아까 제가 이 선까지 흙집으로 봤는데 한 석집 정도가 또 줄어드는 것이죠. 흙집이. 예. 집의 경계가 마지막. 조금씩 달라져 예. 가고 있습니다. 둘,
글쎄요, 지금 그 수는 어떤 의미일까요? 당연히 늘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이곳이 선수가 되는 자리는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100이 이곳을 둘 수가 있는데요. 박승화 팔단은 선수 교환을 하고 싶었던 걸까요? 마지막 하나, 둘, 져가는 자리 셋, 선택을 했습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예 차단을 했네요. 지금 차단시켜서 100의 한 수도 두게 된다면 붙여서 한 점을 크게 잡을 수가 있고요. 흙이 뭐 이런 식으로 살아간다면 지금 이 형태는 100이 붙여서 어느 한쪽을 지금 차단하는 수단이 좀 남아 있습니다. 뭐 이곳을 둔다면은 이어서 이곳이 크게 잡힐 것이고요. 그리고 이곳을 둬서 연결한다면 또 이곳 한 점이 잡히는 맛이 네. 남아 있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진행을 해야 좋을까요? 글쎄 흙도 뭐 이곳은 하나 둬야 되지 않습니까? 넷, 다섯, 이곳을 어떻게든지. 일곱. 그래서 이 수가 될지 모르겠네요. 이 붙이는 수가 있어서. 흙도 그 반격을 조심해야죠. 예. 지금 늘어두는 수는 선수가 되지는 않는 건가요? 이곳 얘기하시는 건가요? 네. 근데 지금은 이곳 막아져 있기 때문에 백이 붙이는 수로 인해서 흙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살릴 수가 없는 예. 장면인가요? 그렇다면 한 점을 잡힐 가능성이 좀 높아졌는데요. 마지막 하나, 둘, 자, 빈삼각입니다. 지금 앞서 음, 건너붙이는 자리 좀 방비를 하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의미도 있고요. 지금 이 교환했다는 것은 이쪽 집을 내겠다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제가 아까 이제 백이 이쪽 끝내기가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이곳 끝내기가 되면 지금 흙이 이곳 흙들과 연결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흙이 집이 없다면 이 흙 전체의 생사가 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결국 흙이 이곳에 집이 없을 때는 이곳을 두 집 내고 살아야 되는 부담이 생기거든요. 그러나 이곳에 집을 만들게 된다면 흙은 살아있다는 것이죠. 네. 그런 의미에서 아마 박승화 팔단은 그곳 안형을 만들면서 확실한 삶을 취하기 위해서 이 선택을 하려고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이곳에 돌이 오게 된다면 이 중앙 쪽 백 모양의 집도 어느 정도 좀 치울 수가 있거든요. 네. 자, 박정환 구단도 받아두었습니다. 박승화 팔단이 그곳에 집을 만든다면 흑도를 기분 좋게 또 해결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데 어쩐지 이 박승화 팔단의 표정은 네, 지금 개가를 하고 있어요. 네. 지금. 네. 그러니까 지금 혼란스러워 보여요. 예, 지금 시간이 어느 정도 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어디에 둬야 된다는 건 정해져 있어요. 제가 볼 때 뭐 여기일 것 같은데 정해져 있는데 그 남은 시간을 이용해서 지금 개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보통 선수들이 마지막 9가지도 고민을 하잖아요. 예, 또 한 번 더 검토를 하고요. 그렇죠. 이것이 이 피셔 방식과 가장 다른 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피셔 방식은 이제 그러니까 빨리 착점을 하게 되면 남은 시간을 세이브해서 이제 다음 착수에 이제 시간을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는데, 지금 뭐 현재 이런 방식이라면 빨리 착점할 이유가 없겠죠. 시간을 뭐 최대한 이용을 해서 착점하는 것이 뭐 하나의 작전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좌중앙 쪽은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하나, 되어가고 있고요. 셋, 넷, 다섯, 자, 이제 어느 쪽으로 여섯, 눈을 돌려야 일곱. 할까요? 여덟, 아홉. 지금 박정원 구단은 계속 지금 중앙 쪽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자, 이 흙 한 점을 좀 잡겠다는 거죠. 네, 뜻인데요. 네. 근데 이곳은요, 지금 흙이 단수치고 호구를 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백이 젖혀가는 수는 성립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곳 한 점은 잡을 수 있지만 아까는 이제 이렇게 교환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교환된 것과 예를 들어서 백이 젖혀가지 못하고 이렇게 정리가 된다면 집으로 석집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선수로 석집 차이는 상당히 큰 곳이죠. 인공지능 그래프 자, 이제는 미세하게나마 좀 흙 쪽으로 그러니까요. 돌아섰습니다. 그동안 이제 5대 5의 상황이었다면 조금이나마 100쪽이 조금 높게 올라갔는데 이제는 5대 5지만 조금 흙이 좀 앞서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만큼 이 바둑이 지금 팽팽하게 균형을 지금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자리도 큰 자리 같아요. 지금 흙이 둔수요. 집가량 되는 끝내기인가요? 지금 흙이 이곳 이었다고 가정을 하면 근데 이제 백이 이게 그냥 후수로 지켰다고 가정을 하고 계산을 해보면요. 흙집이 2집이 늘어났거든요. 그러면 100집이 몇 집 줄어들었는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곳이 하나, 둘, 셋, 네 집, 여섯, 흙이 때리는 7집, 6, 7집 되는데요. 상당히 큰 자리죠. 네. 예. 마지막. 점에 가까운 크기의 끝내기입니다. 넷, 다섯. 그 대신 백은 중앙 한 번 더 가일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크네요. 그냥 늘어서 맞는 것이 아니었어요. 박승화 팔단이 이곳을 단수 치고 호구 쳤으면 백이 둔다면은 뭐 이렇게 이 정도 잡는 수거든요. 근데 이 호구가 오므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젖혀가는 수는 성립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지금 박승화 팔단이 이곳을 아예 두질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곳을 젖혀갖고 이 있는 수까지가 지금 선수로 보정이 돼요. 그러면 지금 이곳까지 백이 선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백집을 보게 되면 생각보다 꽤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이 몇 집입니까?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집? 한 11집 정도 지금 생기거든요. 네. 지금 적지 않은 실리가 생겼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끝내기가 약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박승화 팔단이 또 묘한 자리 한번 응시타진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의 약점도 좀 노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선수되는 자리예요. 만약 백이 손 빼게 되면 흙이 단수 치고 이것을 돌파해서 이 넉점이 잡히거든요. 네. 그래서 백은 이제 보강을 해야 되겠죠. 지금도 어려운데요. 앞으로의 진행은 더 왠지 어려울 더 것 어려울 같습니다. 것 같습니다. 이 바둑이 그러니까 미세하게 진행될수록 두 선수 머릿속은 상당히 복잡할 것 같아요. 예. 특히 이런 바둑은 한 수 실수에 의해서 바로 이제 승패와 직결되거든요. 흑은 중앙 대신 이 우상귀 끝내기를 선택을 했고요. 대신 중앙에는 백집이 꽤 많이 불어났습니다. 하나, 둘. 이제 다음 흑의 선택 어느 곳이 될까요? 글쎄요, 뭐 이곳이 될지 아니면 이것도 큰 자리인 것 같고요. 뛰어서 뛰든지 밀든지 이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곳 세 군데 정도 남았네요. 그러니까 이곳과 이곳, 예, 이곳. 예.
근데 짧은 시간 1분 안에 지금 결정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머릿속이 복잡할 것 같습니다. 두 선수의 표정만 봐도 네, 좀 유추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역시 그곳을 백에게 선수로 당하기는 좀 아팠을까요? 예, 지금 백이 두게 된다면 젖혀서 느는 데까지 지금 선수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역으로 박승아 팔단이 두었고요. 지금 박지원 구단의 표정도 많이 상기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얼굴 보니까 상당히 좀 붉은 모습이죠. 얼굴이. 네. 그만큼 초반부터 오늘 박정환 구단의 뜻대로 좀 풀려가지는 않았던 바둑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바둑의 전체적인 흐름 보게 되면 하나, 박승화 팔단이 오히려 페이스대로 지금 진행이 좀 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일곱, 여덟. 그만큼 박승화 팔단이 좀 반면 운영을 좀 잘 한 것 같고요. 예, 좀 그것도 큰 자리죠. 그러면 또 이거 한 점 끊어 잡는 것도 큰 자리예요. 이것을 먼저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교환을 하고, 예, 이거 끊어 잡고. 끊어 잡게 되면은 나중에 또 이것을 둘 수가 있거든요. 뒀을 때 백이 이제 이것을 이어야 됩니다. 네. 근데 만일 백이 이곳을 지키게 되면 흙이 두더라도 백은 이곳을 이제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곳이 자체로 6집 끝내기고요. 그리고 이런 것 두 통까지 감안한다면 한 7집 정도 가치는 있겠네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지금 사실 큰 끝내기가 별로 남아있진 않거든요. 예. 이 정도 수수가 진행이 되면 사실 인공지능이 꽤 정확한 결과를 알려주기도 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오늘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만큼 지금 바둑이 미세하다는 걸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C조의 예선 결승에는 이지연 구단이 선착을 해 있는데요. 둘, 이지연 선수는 과연 넷, 다섯. 두 대국자 중 어떤 선수가 올라오길 바라고 있을까요? 글쎄요. 지금 뭐 상대 전적에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박정환 구단과 이지연 구단이 지금 3승 3패 좀 대등한 승부를 했었고 또 이지연 구단과 박승아 팔단이 또 상대 전적을 또 좀 알아봐야겠는데요. 어떤지. 근데 이렇게 저도 보면은 이 상대 전적을 무시할 수는 없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상대 전적에 의해서 뭐 심리적인 부분도 있고 또 이런 기풍에 의해서 또 어느 한쪽이 또 어느 특정 상대에게 좀 계속 패하는 경우도 있고요. 예. 저희가 이 상성이 맞지 않는다고 또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네. 꼭 그런 선수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천적 관계가 형성되는 것도 아마 그런 요인이 또 큰 것 같아요. 예. 지금 이지연 구단과 박승아 팔단의 상대 전적은 이지연 구단이 지금 1승을 거두고 있다고 하네요. 단 한 차례밖에 대결을 펼친 적이 없다고 그렇습니다.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뭐 이지연 구단으로서는 뭐 누가 올라오더라도 뭐 해볼 만한 승부로 보입니다. 근데 이지연 구단과 박승아 팔단이 한 판밖에 두지 않았다는 건 좀 의외네요. 두 선수 또 같은 시기에 바둑리그도 많이 출전을 했을 텐데요. 그리고 또 두 선수가 그러니까 제가 감독으로 있을 때 이지연 선수와 박승화 선수가 또 같은 저희 팀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두 선수가 대구 갈 기회는 또 없을 수도 있었겠죠. 네. 그리고 또 유독 자주 만나는 그 기사가 있고
또 이렇게 평소에 또 자주 좀 잘 만나기 힘든 기사들도 있습니다. 예. 자, 박승화 팔단이 날일자로 가르고 나섰습니다. 근데 날일자를 가르니까 그래프가 벽 쪽으로 좀 많이 올라갔어요. 네. 지금 이 수는 이제 백이 이곳 두게 되면 지금 이렇게 두겠다는 거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곳은 이제 백이 차단이 안 되기 때문에 백이 연결을 해야 되고요. 일단 뭐 이것도 끝내기가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차이점이냐면 지금 이 교환이 없다면 흑이 이곳을 두고 마지막 지금 이렇게 둬서 선수로 교환할 수가 있는데 셋, 만일 백이 이쪽을 두고 다섯, 이렇게 연결을 한다면 이제는 이 교환을 했을 경우에 이렇게 둬서 이 흑이 잡힙니다. 그렇다면 흑은 이제 이 끝내기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네. 좀 자충의 의미가 있을 수 예,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으로 본다면 흑이 조금 이득이 되지만 지금 이 우변 쪽 끝내기로 본다면 또 손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두 선수의 자세도 점점 좀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바둑판에 가까워지고 있고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만. 그렇게 둡니까? 하지만 좀 전에 두어진 이 흑의 두 수에 대해서는 AI의 평가가 냉정합니다. 네, 지금 그 교환으로 인해서 그 전까지는 거의 뭐 5대5 균형을 이뤘지만 그 두 수로 인해서 그래프가 좀 백 쪽으로 좀 기울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왜 그런지를 좀 살펴봐야겠는데 이제 백이 아마 이쪽을 두나요? 이렇게 됐다고 가정을 해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이 끝내기가 없어지는 것이고요. 흑이 얻은 것은 이제 중앙 쪽에 백집을 좀 치운 것인데, 일곱, 근데 그 이후에도 백이 이쪽 단수 치고 흑이 뒤로 받게 되면 이제 이 끝내기까지 백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흑이 이 백집을 조금 치운 것과 지금 이곳 끝내기와 이곳 끝내기 당한 것이 흑이 이득이 없다는 지금 판단이거든요. 네. 박정환 구단도 저 오른쪽에서 붙여갔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금의 흑의 끝내기가 별로 좋지 않았다는 평가가 되기도 하는데요. 그렇죠. 그리고 이곳은 이제 백이 나중에 이곳을 젖혀 있게 되면 또 귀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흑이 이곳을 할 타이밍이 마지막. 없습니다. 예, 백이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네. 동침 신라면배 국내 선발전에는 총 3장의 티켓이 걸려 있는데요. 한 장의 티켓은 원성진 구단이 가장 먼저 차지를 했습니다. 자, 이제 나머지 2장의 티켓. 과연 어떤 선수가 차지할지 이 바둑 팬들의 관심이 이곳에 모두 쏠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B조에서는 원성진 구단이 이창호 구단을 물리치고 대표로 선발이 됐고 지금 A조와 지금 C조가 남아 있는데 지금 A조 같은 경우에는 이동훈 구단과 한상훈 8단이 지금 대결을 앞두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C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 대국의 승자와 지금 이지영 구단이 대국을 해서 최종 농심배 대표 선발을 확정짓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선발전을 거치게 되면 이제 4명이
선발이 되는데 이제 남은 한 자리는 이제 후원사 와일드 카드로 남은 한 자리를 이제 채우게 되겠죠. 5, 6, 예, 그거 큰 자리입니다. 와일드 카드를 선정하는 기준에 있어서도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예. 예전에 좀 듣기로는 이 전기 대회에서의 이 기여도도 많이 반영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작년에 그 신민준 구단이 와일드카드로 선정이 됐는데, 그 전년도에 신민준 구단이 농심배에서 좋은 활약을 보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을 좀 감안했던 것 같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랭킹이라든지 지금 얘기하셨던 뭐 정기대회, 뭐 공헌도라든지, 예, 뭐 등등 그걸 감안해서 그리고 이제 뭐 또 그러니까 누가 선발이 됐는지 그런 점도 좀 고려를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좀 판단을 할 것 같은데 이번에는 정말 선정하는 쪽에서 좀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5, 20회 대회까지 한국이 총 12번의 우승컵을 들어 올렸는데요. 네. 최근에는 중국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정기대회에서 중국이 우승을 차지했고요. 사실 초기만 하더라도 한국이 거의 뭐 독식을 했었죠. 그러니까 이창호 구단이 농심의 수호신으로 불릴 만큼 이창호 구단이 출전하게 되면은 항상 그 한국이 우승컵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이제 중국이 또 우승하는 횟수가 늘어나면서 지금까지 한국이 12회 우승, 중국이 7회 우승, 일본이 1회 우승을 지금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최근 들어서는 오히려 중국이 우승컵을 더 많이 가져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번 농심배 대표 선발이 누가 될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4, 5, 6, 7, 8, 9. 많은 이 바둑 팬들에게 이 농심 신라면배가 꾸준히 사랑을 받는 이유는 역시 또 국가 대항전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성격 때문에 또 많은 사랑을 받고 있기도 한데요. 중국이 우승컵을 자주 들어 올리다 보니까 좀 이 모습을 보기가 배가 아픕니다. 그렇습니다. 뭐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뭐 이제 뭐 한 해는 이제 한국이 좀 우세했다가 또 한 해는 또 중국이 또 좀 우세했다가 또 어떤 때는 한국과 중국이 좀 균형을 또 이루는 해도 있고 그게 그 사이클이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세계 대회 상당히 좀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아마 이제 올해는 또 한국 선수들이 좀 반격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5, 6. 예, 지금 흑의 용수를 묵어보고 있는데요. 지금 흑이 이제 이쪽을 잇게 된다면 나중에 백이 쪽을 젖혀 이어서 이거 끝내기가 좀 달라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흑이 이제 이렇게 받게 되면 나중에 이거 공배가 채워졌을 때는 이쪽 끊어가는 또 끝내기가 남기 때문에 이쪽 끝내기가 조금 이제 달라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미리 흑의 용수를 좀 물어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수가 놓인 이후에 박정환 구단 좀 후회하는 듯한 제스처를 보였는데요. 오히려 그래프는 백 쪽으로 꽤 기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들여다보는 수는 뭐 그렇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예. 아니면은 그러니까 지금 박정환 구단이 이 교환을 왜 지금 서둘러서 마지막 하나, 물어봤냐면 셋, 이곳 젖혀 있는 끝내기를 누가 할지 모르거든요. 6. 그러니까 이곳을 젖혀 있는 끝내기를 흑이 하게 되면 또 흑의 끝내기가 그러니까 흑의 대응이 달라질 수가 있고 또 백이 이곳 두게 된다면 이 교환이 악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굳이 서둘러서 할 필요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미리 이제 교환을 해둔 것 같아요. 자, 박정환 구단이 중앙 붙여가는 수를 선택을 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무슨 수죠? 지금 흑이 두게 되면 잡히는데 선수를 잡겠다는 거네요. 확실히 선수를 하겠다는 뜻인가요? 그러면 선수 잡겠다는 것은 이곳을 때려내겠다는 거예요. 백이. 이곳이 6집, 그러니까 자체로 6집이고요. 아까 뭐 이런 쪽 관계까지 하면 7집. 그리고 또 이 흑의 생사까지 감안하면은 또 플러스 알파가 있거든요. 6. 그런데
승화 8단은 오히려 중앙 파고듭니다. 근데 이 수는 이제 백이 또 한 번 더 나갈 수가 있거든요. 나가고, 예, 뭐 이런 식으로 둘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두 선수가 서로 지금 반발을 하고 있어요. 두 선수의 판단이 서로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백이 지금처럼 한 발 더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꽤 기분이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곳에서는 흑이 좀 손해를 봤지만 또 이곳을 백이 막은 것과 또 이곳 백이 이제 후퇴를 하는 것과는 또 집 차이가 좀 날 것 같아요. 백도 이 중앙의 흑집을 꽤 깎은 것 같고요. 그렇죠. 이제 뭐 흑이 치받고 백이 막은 것과 비교를 했을 때 백이 이곳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흑집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자, 그 대신 백의 중앙집도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흑백 간에 좀 집이 줄어들면서 좀 주고받았는데요. 자, 그곳은 또 백의 기분 좋은 선수가 되는 자리입니다. 이렇게 끝내기가 다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앞서 흑의 두수가 좀 끝내기로는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흑이 지키게 된다면 백이 때려내기보다는 아마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긴 해요. 이런 식으로. 네, 지금 박정환 구단도 몸을 흔들면서 지금 개가를 하고 있네요. 마지막 하나, 둘, 두 선수 모두 형세 판단에 여념이 없습니다. 백은 다시 중앙으로 돌아가야 할까요? 글쎄 지금 이곳 교환을 뭐 미리 할지 지금 이곳이 아니라면 큰 자리가 지금 이곳과 이곳이거든요. 이곳의 가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곳이 더 크지 않을까요? 이곳이 더 클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역시 그렇게 끝내기 하고 있습니다. 중앙 흑 한 점을 잡는 자리 그리고 이 하변에 한 점 따내는 자리 좀 끝내기로 거의 비슷해 보입니다. 그래도 하변을 따낸다면 이 흑의 사활도 조금은 압박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그렇죠. 조금 영향은 미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보다는 좌하기 쪽이 좀 크지 않을까 싶은데요.
마지막 하나, 판이 조금씩 좁혀져 갈수록 넷, 그래프는 다섯, 네. 조금씩 예, 백쪽입니다. 백쪽으로 좀, 예. 여덟, 아홉, 그만큼 전체적으로 백이 조금씩 그 두터움이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박정환 구단의 선택. 자, 하변 따내는 자리였습니다. 예. 지금 그곳이 6집이고 지금 중앙 쪽에 두는 것도 거의 6집 정도인데, 근데 이곳은 이론곡 관계도 좀 있고요. 그리고 이 흙의 생사가 아직 완성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백이 이쪽 눈목자 끝내기를 하게 되면 흙이 살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뭐 이곳을 둔다든지 해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곳이 생각보다는 큰 자리 같아요. 네. 예. 이 비막 끝내기가 지금 선수가 되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오히려 흙이 이쪽을 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두고 마지막 백이 는다면 이곳을 막아서 넷, 이곳을 둬야 될지 모르겠네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예, 역시 그 자리가 큰 곳이에요. 박승화 8단도 그렇고요. 박정환 구단까지 두 선수 모두 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끝내기가 지금 남은 곳이 몇 개 있잖아요. 그만큼 지금 바둑도 미세하다 보니까 두 선수 모두 지금 확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좀 차이가 좀 벌어진다면 뭐 한두 집 쓰면 손해봐도 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지금 바둑이 미세하거든요. 지금 그래퍼가 좀 변동폭은 있지만 또 어느 시점 가면 꼭 50대 50 균형을 맞추고 있어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오늘 인공지능 그래프도 쉽사리 정답을 이야기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백도 들어서 받아 두었고요. 이수는 우아기 흑돌에게 선수가 될까요? 네, 지금 이제 흙이 손을 빼게 된다면, 그러니까 지금 흙이 붙인 수의 의미가 백이 비막 끝내기를 선수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붙인 거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손을 빼게 되면은 백이 쪽 한 칸을 뛰는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우하기 쪽에도 백이 꼬부리고 치중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흙이 이곳을 두 곳을 다 지키려면 이제 한쪽을 막으면 되죠. 예, 이제는 이곳 끝내기가 또 커졌습니다. 이곳이요. 네. 지금 백이, 그러니까 오히려 흙이 두게 되면은 또 흙이 선수로 끝내기를 그러니까 선수로 끝내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백도 서둘러서 이거 해야 됩니다. 자, 백으로서도 기분 좋은 선수 끝내기입니다. 아, 그렇죠. 예. 자, 지금 어느 정도의 차이인지 저희가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예, 그럴까요? 지금 이제 흙이 이곳을 두고 모양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곳을 이제 흙이 둔다고 보고요. 마지막 하나, 둘, 예, 이렇게 정리되었다고 보고 이제 마지막 끝내기를 이제 백이 이곳을 두겠죠. 예, 이렇게 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백집이 8, 10, 11, 12, 13, 15, 21, 22, 23, 24, 25, 26, 27, 28, 30, 34, 35, 36, 37, 36, 44집 나는 것 같네요. 44집에 여기 한 집, 한 45 나는 것 같습니다. 100이 45 정도 나는 것 같고요. 네. 지금 흑집을 보게 되면 이곳이 10집, 11, 14, 15, 18, 19,
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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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물일곱, 스물, 스물, 서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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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서른다섯, 넷, 다섯, 서른여섯, 서른일곱, 서른여섯, 마흔, 마흔하나, 마흔둘, 마흔셋, 마흔넷, 마흔다섯, 마흔여섯, 마흔일곱, 마흔아홉, 쉬운 하나. 45대 51이네요. 그러면 반면 6집이거든요. 네. 어, 굉장히 미세합니다. 미세하네요. 예, 지금 미세한 승부입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두 대국자 모두 지금 개간하라고 바빠요, 지금. 예. 그러니까 지금 끝내기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또 개가가 또 달라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개가도 지금 하면서 지금 끝내기가 어디가 최선인지 그걸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그 자리 아, 들어가네요. 그것이 큽니까? 이곳이 중앙보다 더 크다고 하나, 판단을 했습니다. 지금 중앙 쪽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곳까지 여섯인데 지금 5시 반은 되거든요, 이곳이. 그렇다면 이 젖혀가는 자리는 몇 집가량 될까요? 지금 흑이 이곳을 받아준다면 백이 선수로 했으니까 이곳이 뭐 확실히 큰 자리고요. 그러니까 백이 흑이 손을 뺐을 때 경우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흑집이 넉집 났습니다. 그런데 흑이 이곳을 뒀다고 가정을 해보면 백집이 한 집 줄어들었고요. 하나, 둘, 셋, 네 집 빼면은 넷, 하나, 둘, 셋, 넷, 5집. 여섯, 5집 끝내기거든요. 그렇다면 중앙이 조금 더 큰가요? 비슷한 것 같은데요. 여기나 여기나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으로서는 단순히 끝내기의 크기만 계산할 것이 아니라 마지막 수순까지 계속해서 검토를 해야 하는 그렇죠. 형세입니다. 그리고 이쪽이 조금 다른 게 뭐냐면 흑이 두게 되면 이렇게 끝내게 된 이후에 흑이 끊었을 때 또 이곳 지켜야 되는 또 그러니까 한 수 갈 수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백이 이곳을 두게 된다면 백이 있고 이렇게 됐을 때 이것도 끝내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둘, 여기가 또 조금 다른 의미가 있네요. 다섯, 여섯, 박정환 구단 아마 이런 미세한 부분까지도 따져보고 있을 겁니다. 그것까지 생각을 했겠죠. 예. 예. 제가 볼 때 지금 뭐 형세 판단 의미가 없고 그냥 대구를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네. 바둑은 상당히 지금 미세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또 두 선수가 끝내기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조금씩은 좀 변화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아까 좀 전에 계획한 것으로는 상당히 바둑이 좀 미세한 데는 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 이곳 흑이 두면 이곳을 아마 이어서 둘 것 같아요. 예. 있고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끝내기를 예. 하는 것이 좋군요. 예. 그래서 안 그러면 백이 그냥 밀고 들어가면 흑이 먹여쳐서 아까 말씀드렸던 흑이 끊었을 때 예, 이곳에 갈 수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고려해서 박지환 구단이 이거 끝내기를 한 것이고 역시 지금은 예, 이어서 지금 흑이 손을 뺄 수가 없어요. 만약 흑이 손을 빼게 되면 백이 이곳을 두고 뒤로 단수 쳐서 먹여치고 때려낼 때 단수 쳐서 이 흑이 잡히거든요. 박정환 구단의 수순 정확합니다. 지금 이제 마지막 큰 끝내기는 지금 이곳이에요. 이곳이 선수 석지 끝내기거든요. 근데 지금 아무리 봐도 이만한 끝내기가 없습니다. 먼저 이곳을 해야겠네요. 먼저 이곳 두고 받으면 이곳 젖혀 있는 것이 마지막 큰 끝내기 같습니다. 백에게 역끝내기의 수순이 돌아올 네.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볼
때 아까 반면 6집이었는데 조금이라도 백이 두터운 것 같아요. 예. 제가 볼 때 반집이냐 아니면 한 집 반이냐 뭐 그런 정도 차이 같은데요. 흑은 일선을 받기 전에 먼저 옆에서 단수를 쳐야 하나요? 아니면 아껴야 하나요? 이곳이요? 네. 이곳은 끝내기가 아닙니다. 아, 이것은 왜냐하면 흙이 이거 두고 때려내면 이렇게 끝내기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것은 의미가 없어요. 당해줘야 하는 자리인가요? 그러니까 흙이 먼저 둬도 되고요. 네. 둬도 되고 늘어도 되고. 근데 이것은 똑같다는 얘기죠. 예.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인공지능 그래프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백 쪽으로 확실히 좀 기운 것 같아요. 자, 앞서 6집 가량의 차이였는데요. 예. 지금 이 마지막 끝내기를 이 백이 하거든요. 지금 이 끝내기를.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백 쪽으로 좀 기운 것 같습니다. 흑이 그곳을 결정할 찬스가 없었을까요? 그러니까 이 교환할 타이밍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 제가 아까 개가도 흑이 쪽을 한글로 계산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뭐 이런 쪽에 끝내기가 있긴 하지만 이곳은 역끝내기 석집이어서 이곳이 커 보입니다. 지금 또 그거 끝내기가 있네요. 그냥 따내는 것보다 지금처럼 끼우는 것이 조금 더 좋나요? 지금 이쪽을 끊으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쪽을 이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거 붙여서 두는 수가 있기 때문에 백이 선수로 할 수가 있고, 이 중앙 관계가 아니라면은, 그러니까 중앙 관계 때문에 조금 달라질 수는 있는데, 중앙 관계가 아니라면 백은 이쪽을 끊고 이쪽을 때려내는 것이 이득입니다. 왜냐하면 또 붙여서 끝내게 하는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중앙 관계 조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글쎄요, 끼우고 나서 좀 이을 수도 있고 끊어갈 수도 있습니다. 네. 중앙 관계만 없다면 이것도 백이 끝내기를 할 수 있는 자리네요. 마지막 예, 뭔가 하나, 지금 백 쪽이 조금씩 이득을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정리했던 것에 비해서 조금씩 지금 백이 이득을 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흑이 또 이것도 교환을 하지 못했네요. 아까 전에 이 교환을 했으면 백이 이렇게 받았어야 되는데 지금은 백이 이곳을 받기 때문에 이 교환을 하지 않은 것은 반집 손해입니다. 네. 조금씩 차이가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미세하지만 마지막 백 쪽으로 조금 기운 것 같아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먼저 붙여서 물어봅니다. 지금 이것도 아프네요. 지금 이렇게 두겠다는 겁니다. 이거 두게 되면 끊고요. 때려내잖아요. 네. 이거 때려내면 지금 흙이 이거 뒤로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잡힙니다. 이 두 점까지 잡힌다는 얘기죠. 이것도 꽤 끝내기가 되는데요. 끝내기가 큰데 근데 지금 이곳 끝내기가 남아 있거든요. 그러면은 흙이 이득을 봤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백이 이득을 봤다고 하더라도 이곳을 두게 되면 흙은 결과적으로 뭐 손해는 없습니다. 근데 박정호 구단이 왜 이곳을 미리 안 하죠? 사실 이곳 두게 되면 마지막 흙이 이곳을 젖혀야 되거든요. 둘, 그때 이 끝내기를 해도
늦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박주환 구단이 수순을 바꿨거든요. 그곳을 두고 이곳을 흙에게 내어주고, 근데 뭐 이곳으로 확실하다는 그러니까 뭐 이겼다는 확신만 있으면 그렇게 될 수가 있죠. 네, 박정환 구단 끝내기에서 아주 정교한 수순을 밟아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미세한 차이로 보였는데요. 마지막 하나, 그런데 백이 한 점을 따내더라도 중앙 또 양단수가 되지 않나요? 예, 흙이 이곳을 이제 끊어서 패를 버틸 수는 있겠죠. 아, 근데 이 패는 백의 꽃놀이 패거든요. 네. 흙이 이 패를 견딜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서둘러서 한번 개가를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백이 잡게 되고요. 그리고 흙이 이곳을 두게 되는데, 이러고 이제 백돌 차례거든요. 집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네. 8, 9, 10, 11, 12, 13, 14, 15, 18, 19, 20, 21, 27, 28, 마지막 29, 30, 31, 32, 35, 36, 네. 37, 38, 42집이고요. 네, 42집이고요. 지금 흙집을 보게 되면 9, 10, 14, 15, 16, 19, 20, 21, 22, 23, 24, 30, 31, 32, 33,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여전히 6집입니다. 근데 지금 백돌 차례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곳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곳. 그러니까 백선에 이곳 계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지금 백이 반집은 이겨 있고요. 지금 반집에서 뭐 한 집 반, 그러니까 거의 한 집 반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아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일단 뭐 백이 반집은 좀 이겨 있는 것 같은데. 여전히 큰 차이가 아닙니다. 예. 그렇다면 마지막까지 끝내기 진행이 되더라도 거의 반집 차로 승부가 갈리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만큼 오늘 바둑은 아주 미세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박정환 구단은 지난 14회 대회부터 20회 대회까지 7번 연속 한국 대표로 출전을 했고요. 박승화 팔단은 12회 대회 딱 한 번 출전을 했었기 때문에 예. 9년 만에 태극전사에 다시 도전 중입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6라운드까지 진출을 했기 때문에 이번이 정말 그 좋은 기회일 수 있거든요. 근데 만일 정말 큰 산이라고 할 수 있는 박주환 구단에게 승리를 한다면 9년 만에 다시 농심배 대표가 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인데, 그만큼 또 박승화 팔단도 좀 준비를 많이 하고 좀 나왔던 것 같아요. 네. 그러나 뭐 아직 뭐 대국이 끝난 것은 아니지만 박주환 구단의 벽은 높아 보입니다. 큰 차이가 아니기 때문에 흙도 좀 반집만 어디서 마련을 하면 좋을 텐데요. 그렇죠. 그게 물론 쉽지가 않죠. 그런데 이 상변 쪽에서요. 네. 흙이 일선을 먼저 젖혀두고 위에서 단수 치면 그것은 끝내기가 안 되는 건가요? 지금 이곳 얘기하시는 거죠?
이곳을 두고 마지막 하나, 둘, 아까 제가 이쪽을 먼저 뒀는데 그러니까 이곳을 두고 다섯, 이렇게 된다는 여섯, 말씀이시죠? 네. 일곱, 약간은 여덟, 그러네요. 좀 차이가 있지 그러면은 않을까요? 약간의 차이가 아니고 반집 차이 나요. 예. 근데 제가 아까 반집에서 한 집 반 네. 거의 차이기 때문에 그 정도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반집은 아, 예, 반집은 근데 그만큼 미세하네요. 예. 예, 지금 이렇게 이곳이 아니라 이렇게 끝내기 해야 되네요. 또. 네. 예. 정말 미세한 바둑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렇기 때문에 두 선수 모두 한시도 자, 바둑판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예, 이제 이곳이 마지막 큰 자리입니다. 네, 이곳이 반상 최대예요. 박승화 팔단의 한숨 소리가 자, 대극장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지금 박승호 팔단이 집 개가를 마친 것 같아요. 네, 역시 좀 모자르다고 음. 판단을 하고 있을까요? 마지막 하나, 둘, 셋, 좀 반집 승부 같은데. 예, 여전히 백이, 백쪽일까요? 예, 백이 좀 두터운 반집인 것 같습니다. 이제 끝내기도 거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여기 선수 활용을 마친 이후에는 역시 우상기가 가장 큰 자리고요. 네. 박정환 구단 오늘 컨디션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았는데 집중력이 또 대단합니다. 그렇죠. 예. 둘, 셋, 넷, 사실 이 바둑이라는 경기가 이제 끝까지 이 집중력을 유지하지 않게 되면 승리할 수가 없거든요. 네, 지금도 박정환 구단이 좀 훌쩍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좀 컨디션이 뭐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감기 증상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자, 끝내기가 꽤 많이 진행이 되었을 당시만 하더라도 사실 인공지능 그래프도 팽팽했거든요. 근데 이곳이 또 조금 변수인 것 같긴 한데요. 지금도 아직 변수가 남아 있을까요?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이곳, 그러니까 흙이 이곳을 젖혀가게 되면 흙이 쪽을 먼저 걷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 하나, 둘, 백이 이곳 이렇게 받으면 이 패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섯, 이곳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여덟, 흙이 이곳 단수와 이 때려내는 것을 두 곳을 둘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흙이 그냥 이곳 공배를 먹게 되면 이제 이곳을 이어서 둘 수가 있고요. 네. 흙이 때려내게 된다면 백이 이쪽 끝내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 집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이 끊는 수가 있는 것 같아요. 한 집 차이가 만약 난다면 백으로서도 심각한 문제인데요. 끊는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아니면 지금 백이 거의 다 뒀기 때문에 이곳을 그냥 있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지금. 예. 흑에게 이곳 끊겨서 끝내기를 당하기 때문에 백이 지금 있는 게 정수 같습니다.
예, 역시 그게 점수 같아요. 예, 안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선수 두 집 끝내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끊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곳 한 집과 이곳 한 집, 선수 두 집 끝내기거든요. 선수 두 집이니까 넉 집 끝내기에 해당합니다. 네. 박정환 구단 놓치지 않습니다. 그러네요. 박정환 구단이, 저도 그 끊어간 수를 뒤늦게 봤는데,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지금 반지 승부에서 그 한 집 차이가 나면은 바로 역전이거든요. 역시 박정환 구단 끝내기 굉장히 마지막 하나 정교한 수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조금 전에 그 부분은 좀 착각하기 좀 쉬울 수 있었는데, 네. 예, 박정환 구단이 그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후계 입장에서도 먼저 끊어서 물어보는 것이 좋네요. 이제는 변수가 없어진 것 같아요. 박승화 팔단의 표정에서도 좀 아쉬움이 드러납니다. 예. 박상호 팔단도 지금 좀 불리하다는 걸 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대로 마무리가 된다면 반집차 예상이 됩니다. 뭐 끝내기를 한다면 좀 이거 둬야 되고요. 그리고 이곳이 점수 같아요. 지금 이제 흙이 도는 거니까 뭐 이쪽을 늘어서 도는 것이 마지막 큰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백이 이쪽 때려내고 이렇게 마무리가 될 것 같네요. 마지막 하나, 둘, 셋. 그게 이득인가요? 자, 끝내기를 조금 비틀었습니다. 그러네요. 그게 좀 더 이득이네요. 왜 그러냐면 이곳에 비해서 백이 한 집이 더 늘어났고요. 지금 흙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백집이 한 집 더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곳과 이곳은 똑같죠. 네. 똑같은데 흙이 이곳을 젖혀서 아까처럼 된다면 지금 패맛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만큼 흙이 이득입니다. 박승화 팔단도 아주 정교한 끝내기를 보여주고 있네요. 네, 사실 이런 집중력을 유지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닌데, 그것은 똑같죠. 깜짝 놀랐어요. 그것은 좋은 끝내기가 있나 해서. 두 선수의 좋은 끝내기가 연달아 네. 터지고 있기 때문에 저도 좋은 수 있나. 네, 또 기대를 하게 되네요.
박승화 팔단은 좀 패배를 예감하고 있는 듯한 표정입니다. 박정환 구단은 어느 순간부터인가 좀 움직임이 확연히 줄어들었어요. 예.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래도 이 끝내기에서는 박정환 구단이 좀 포인트를 올린 느낌이었거든요. 이 좌중앙 쪽 끼우고 건너 붙이는 수도 예상치 못한 좋은 수였고요. 아, 이거 얘기하시는 거죠? 네. 근데 이건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좀 두터운 것 같긴 한데 지금 여기가 또 선수 숙지 끝내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네. 예, 여기는 꼭 이득을 봤다고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아마 박정 구단이 이곳이 두텁고 좀 확실하다는 측면에서 이쪽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크기는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이 역끝내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군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지금처럼 이제 끝내기가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사실 많은 아마추어 분들이 빠르게 진행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다가 한두 집씩 손해를 보는 경우도 덜어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 끝내기가 쉬운 듯 하면서도 어렵고요. 그리고 서두르다 보면은 또 뻔한 곳에서도 이게 손해를 보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 아마추어 여러분들 바둑을 보게 되면 정말 이 장끝내기 남은 상황에서도 또 수순을 잘못해가지고 역전당하는 경우도 종종 나오거든요. 그만큼 끝까지 긴장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특히 이런 미세한 바둑에서는요. 사실 다른 누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제 얘기거든요. 뭐 사연이 있나 봐요. 네, 저는 뭐 끝내기는 도무지 자신이 없습니다. 근데 끝내기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쉬운 듯 하지만 정말 어려운 것이 끝내기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끝내기를 제대로 하려면 정말 난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자, 마지막 이 한 집으로 또 승부가 뒤바뀔 수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미세한 바둑일 때는 마지막까지 또 집중을 해야 합니다. 지금 박승화 팔단이 지금 패배는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괴로운 거죠. 예. 그러니까 자신이 졌다라는 걸 알게 되었을 때는 좀 괴로움이 좀 밀려옵니다. 그래서 좀 마음의 정리를 하는 시간이 좀 필요해요. 박승화 팔단 마지막까지 확인을 지금, 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그거 중앙 쪽을 얘기하네요. 네, 지금 그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이 중앙 쪽은
크게 두더라도 백이 지금 자기 쪽을 두게 되면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곳을 흑이 그러니까 백이 두지 않더라도 이 끝내기를 하면 이 두 곳의 가치는 비슷한 것 같아요. 어차피 역끝내기를 백이 할 수 있었다면 네. 비슷했다는 이야기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박정환 구단도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박승아 팔단이 이 얘기를 하니까 이제 이곳 끝내가 있기 때문에 뭐 큰 차이는 없는 것 같다라는 그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박승화 팔단이 대가를 하지 않고 돌을 걷었습니다. 백불계승입니다. 박정환 구단의 집중력이 빛났던 한 판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오늘 바둑은 박정환 구단이 생각처럼 바둑이 잘 풀리지 않았지만 끝까지 집중력을 유지한 것이 또 승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박정환 구단이 결국에는 승리를 가져갔는데요. 오늘 대국하는 모습을 보면 컨디션이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대국 중에 좀 훌쩍이는 모습도 보이면서 좀 감기 증상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최근에 좀 강행군을 하면서 좀 컨디션이 오늘 좀 좋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박정환 구단이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에 이제 내일 예선 결승에 진출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이지연 구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정환 구단과 이지연 구단의 상대 전적이 3승 3패이기 때문에 좀 이지연 구단으로서 쉽지 않은 상대긴 하지만 또 뭐 해볼 만한 상대라고 또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내일 바둑도 뭐 재밌는 대결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내일 걸려있는 두 장의 티켓의 주인공 결정이 됩니다. 내일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오늘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윤현석 구단 그리고 류승희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It's been so long, long hard days. They don't say God's changed my ways, changed my ways.